안녕하세요. 주라차차 이진우입니다. 지난 편에서 술 마시고 르망 24시간 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한 두 드라이버 이야기를 했었죠. 르망은 역사가 오래됐다 보니까 정말 재밌는 스토리가 많은데요. 이번엔 모터스포츠 역사에서 최악의 사고로 일컬어지는 1955년 르망으로 갑니다. (1953년) 르망에서 제규어의 토니 롤트와 덩컨 해밀턴이 우승을 차지했죠. 다음에 1954년 페라리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1955년 F1에 집중했던 메르세데스 벤츠가 다시 르망으로 돌아오죠. 1950년대 르망은 유럽 스포츠카 브랜드들의 최대 각축전이 펼쳐지던 곳이었어요. 그만큼 경쟁도 심했고 그에 따른 경주차 성능도 월등히 좋아지던 시기였죠. 1955년 르망에서 최대 이슈는 벤츠의 성능이었습니다. F1에 집중하기 위해 르망을 떠났다가 F1 경주차 설계를 토대로 르망 경주차 300SLR의 최신 기술을 적용하죠.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가벼운 소재인 마그네슘으로 차체를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벤츠는 당대 최고의 드라이버를 영입합니다. 1번 차에는 스털링 모스와 아르헨티나의 영웅 후안 마뉴엘 판지오, 그리고 2번 차에는 피에르 르벡과 1952년 르망에서 24시간을 거의 혼자 달려 우승까지 갔던 존 피치를 앉히죠. 벤츠는 화려한 복귀를 꿈꾸면서 최고의 경주차와 최고의 드라이버를 영입한 겁니다. 제규어와 페라리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모두 르망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챔피언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르쉐, 에스턴 마틴, 마세라티가 가세하면서 그야말로 르망 역사에서 최고 흥행이 예고된 1955년이었죠. 경주는 시작되면서부터 모두의 예상대로 치열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2시간 20분 후 첫 번째 피트스톱 시간이 다가오죠. 선두를 달리던 제규어의 마이크 호손이 급격히 속도를 줄이면서 피트인을 합니다. 그런데 뒤따르던 오스틴 힐리 경주차가 호손을 피하기 위해 급격히 왼쪽으로 틀었고 오스틴 힐리 뒤에 있던 벤츠의 피에르 르벡이 오스틴 힐리를 피하지 못하고 시속 220km로 충돌하게 되죠. 여기서부터 모터스포츠 역사상 최악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벤츠 팀의 피에르 르벡의 경주차는 충돌과 함께 오스틴 힐리 경주차를 타고 올라서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뒤집힌 채 관중석으로 날아가죠. 시속 220km로 날아가게 된 가벼운 마그네슘 경주차는 그대로 관중석을 쓸고 갑니다. 이 사고로 드라이버 피에르 르벡이 직사했고 관중 80여 명이 사망하고 120여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모터스포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인명피해였죠. 이렇게 큰 사고가 났음에도 경주는 계속됐습니다. 조직위는 관중들이 혼란을 일으키면서 군안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었죠. 그래서 사고 반대편에 있던 관중들은 사고가 난 것도 몰랐습니다. 경주 중인 드라이버들도 이렇게까지 큰 사고일 줄은 몰랐다고 했죠.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규어의 마이크 호손이 여러 경주차와 경합하던 중 속도를 급격하게 줄이면서 피트인을 했지만 이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 르망 서킷은 피트스톱 레인이 따로 없었어요. 레이싱 레인 중 일정 구간에서 피트인해서 기름도 넣고 정비를 했죠. 즉 이런 원시적인 자동차 경주 구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고가 커진 이유도 경주장 구조였습니다. 서킷과 관중석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죠. 안전 펜스도 없었습니다. 르망은 1923년에 시작됐는데요. 당시 경주차들은 속도가 굉장히 느렸습니다. 하지만 1955년 경주차는 비약적으로 빨라졌는데 경주장은 그대로였으니 사고를 키울 수밖에 없었죠. 역대 최악의 자동차 경주 사고가 발생했고 여러 국가에서 잠정적으로 모터스포츠를 금지하기도 했죠. 그리고 비난의 화살은 대부분 메르세데스 벤츠에게 날아갔습니다. 기업으로서 그리고 레이싱 팀으로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죠. 벤츠는 르망은 물론이고 모든 모터스포츠에서 아예 참가하지 않겠다고 발표합니다. 그 뒤로 모든 자동차 경주에서 벤츠를 볼 수 없었죠. 벤츠가 모터스포츠로 다시 돌아온 건 30년 후인 198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르망으로 돌아온 건 43년 후인 1998년이었죠. 다만 조심스럽게 참가하는 것에만 의의를 두고 두 대의 경주차는 완주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1999년 벤츠는 새로운 경주차 시에라를 투입해 우승을 노립니다. 그런데요, 이 경주차는 또 모터스포츠 역사에서 가장 기이하면서도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요. 아무런 충격이나 접촉이 없었음에도 경주차가 속도를 이기지 못해서 그냥 하늘로 날아가 버린 거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벤츠는 모두 석 대의 CLR 경주차를 준비했는데요. 연습과 예선, 결선을 거치면서 세 대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특히 결선에선 잘 달리던 벤츠가 갑자기 15m나 떠서 경주장 밖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생중계됐고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벤츠는 또 한 번 충격과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경주차 한 대도 아니고 세 대가 모두 날아가 버린 건 경주차 설계 실수로 봐야겠죠. 실제로 CLR 경주차는 공기역학 불량으로 보는 게 맞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운포스가 너무 약했던 거죠. 벤츠는 다시 한번 르망에서 전면 철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2024년인 지금까지 벤츠는 르망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르망에 출전할 것이라는 소문도 아직 없습니다. 두 번의 큰 사고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던 벤츠. 르망과 벤츠의 악연의 고리. 과연 벤츠는 르망과의 악연을 끊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주라차차 이준우였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